오늘 그할 리뷰 1484회 가스통과 죽음으로의 초대 의왕에서 일어난 복층 오피스텔 사망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2026년 4월 18일 날 방송됐어요. 방송 기준으로 이게 일주일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 골목인데요. 일단 상가부터 돌아보죠. 그때 난리였죠. 경찰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잡혀갔다 그러고 여기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요. 경찰만 한 40명 왔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밀려와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오후 3시 반경 112에 접수된 한 부모의 신고로 15살 정량이 2시간 전 100만원 넘는 돈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였던 거야. 채팅방에 남아있던 정량의 채팅 기록을 보고 이게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 직감했어요. 정량이 전날 밤부터 대화를 나누는 수상한 인물 때문이라는데 이게 바로 32살의 아저씨라고 자기를 소개한 어떤 남자입니다. 15살 소녀에게 부적절한 말을 막 했어. 그리고 정량에게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도 했고 내일이 오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 이 수상한 아저씨는 택시 앱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어딘가로 정량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의왕시의 어떤 호텔 앞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령이 있었어. 뭔가를 시켰나 봐. 휴대전화를 택시 안에 두고 내리라는 이상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2시 20분경 의왕의 한 호텔 앞에 정량이 나타났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골목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대. 그러니까 막 이 당시에 찾냐 못 찾냐 여자애는 상황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긴박했겠다. 이게 카톡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름이 씨발 뭐 야스오야 뭐야. 아저씨 맞지 뭐 32인데 친구해 그냥.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이뻐 죽겠네 크크. 남친 있음? 진짜 내려올 거지? 너 오면 못 돌아가. 내일 여기 와서 후회해도 못 돌아간다 알지? 막 보내주세요 해도 안 됨. 내일이면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게 어플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택시 모양 누르고 출발지 정하고 도착지 정하고 캡처해서 보여주고. 가출 같은 건가? 그 꼬마의 부모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 CCTV가 이쪽에 없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확인되냐 뭐 이런 말을 했어. 실종신고 접수 2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 20분. 정량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졌어. 이거 택시에서 내린 거죠 이제. 오피스텔 어딘가로 사라진 정량을 향해 경찰들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기지국 신호 위치였어요. 여기 경찰들이 싹 돌았어요. 이쪽으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어 그때. 사람 찾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 사진하고 이런 사람 봤냐 막 그러면서 아이 못 봤다 그랬지. 저녁 7시 반이 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정량을 유인한 이 아저씨의 집이 복층 오피스텔로 추정이 된대요.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복층이 많아요 이 동네는. 여기 건물이 복층이 있는 데만 그냥 전부 다 도는 거야. 좁혀진 곳이 3군데인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다 뒤져보고 여길 마지막으로 와서 뒤졌어요. 밤 9시 돼서 한 오피스텔로 들어간 정량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낮 2시 반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옆에 체크 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있었고 집에 들어가고 나서 나온 적이 없어. CCTV를 확인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남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인 것 같고요. 이렇게 빨람 딱 꼬라지 보니까 개심 메루치에다가 어조비에 대갈빵만 큰 그냥 전형적인 추파춥스 새끼네. 비응신 같은 새끼. 옷 입은 꼬라지 바의 패션 센스 개씹 찐따잖아. 이런 새끼들이 주변에 뭐 친구도 없고 뭐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채팅해가지고 애들 꼬시는 거야.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네. CCTV를 확인하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조용하다가
바로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한 1, 2분 정도 뒤에요. 뒤늦게 문을 연 남자의 뒤로 정량이 걸어 나옵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깬 듯한 모습이었다. 애가 별일 없네요? 애는 무사히 구한 것 같은데 여학생은 복층이라서 1층 안쪽에 있었고요. 자기가 그냥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깨우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량 신변부터 확보하고 집을 수색했어요. 아, 시신이 있었구나. 그럼 얘도 여자애도 죽었을 수도 있겠다. 까딱했다가. 두 사람이 있던 거실 위층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세가 예측이 안 되네요. 이거 뭐야 옆에 이것들은. 가스통이야 뭐야. 봉투를 아예 쓰고 있다는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잔데 머리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 상황 자체가 이상했죠. 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는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상태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침대 위도 아닌 바닥에서 고개는 오른쪽, 다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뒤틀려 있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의 흔적은 없지만 시신 상태를 봤을 때 죽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시체 굳음은 와해돼서 전신에 약하게 남아있는 상태. 얼룩은 적자색, 몸 뒷면에 고정됨. 이거는 치반을 얘기하는 거죠. 피가 굳어서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뭐 피가 흘러나온 건 아닌데 안에서 굳은 게 색깔이 진하니까 보이는 거야. 멍든 것처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액체잖아요. 피는 몸 안에서 계속 피가 돌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니까 피의 순환이 멈췄을 때 액체가 어떻게 돼요? 각종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향한단 말이야. 내가 이 상태로 죽게 되면은 피는 여기에도 고일 거예요. 내 발에도 고이겠죠. 각종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거야. 누워있는 채로 죽으면은 등에 나오고 엎드리면 배, 허벅지 앞에 뭐 이런 데 나오고. 그래서 이 시반이라는 게 사망 당시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자세가 어땠는지. 만약에 똑바로 하늘 보고 누워있는데 시반이 앞에 나와 있어, 배에. 그럼 이건 죽고 나서 돌려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스 자체가 특이하고 당시에 부자연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두꺼운 비닐에 2개의 호스가 각각 2개의 가스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살 소녀와 그녀를 유인한 남자 그리고 발견된 변사자까지 3명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걸까요? 집안에 있던 소지품에서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 봅니다. 22살 강은비 씨야. CCTV 확인 결과 숨진 은비 씨가 처음 이 집에 온 거는 8일 전입니다. 은비 씨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적이 있어요. 8일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을 불러들인 이 집의 주인은 32살 고 씨. 의아한 거는 그날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정량은 위층에 시신이 있다는 걸 몰랐어. 복층 위층에 변사자가 있는 거는 피해자도 몰랐던 거예요? 자고 있는 줄로 알았대요. 애 진술을 들어봅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언니 한 명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여자도 있으니까 얘도 그냥 가본 건가 보다. 남자 혼자 있다고 했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죠. 언니가 복층에서 자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전날 밤 SNS에서 처음 고 씨를 알았다는 정량이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같이 죽기 위해서였다. 동반으로 전날 밤부터 자신의 집에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죽음을 논의하고 고 씨의 집에 찾아왔던 정량은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7시간가량 1층 거실에 있었습니다. 죽자고 만나놓고 왜 뭐했지? 나도 어차피 죽는 입장에서 뭐라 하긴 그런데 진짜 내일 오면 못 간다고 생각하고 와. 진짜 끝이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 새끼도 좀 철딱선이 없는 새끼구만. 나 진짜 그냥 죽을 거임. 가스는 어떻게 비닐봉투 안으로 집어넣어? 호스로 봉투 안에 넣고 틀고 자면 끝이야. 약 먹고 자면 그런 것도 못 느낄걸. 언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놀다가 언니 깨고 자정쯤 되면 같이 죽자고 했어요. 자정까지는 뭘 하자고 하던가요? 맛있는 거 먹고 애니메이션 봤어요. 딱히 뭐 하자는 건 없었어요. 수면 유도제 감기약을 많이 먹고 1층 소파에서 잠든 게 저녁 7시였어요.
밤 12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 씨에게 나는 약 먹고 잘 거니까 약속대로 가스로 저를 죽여달라고 말했고요. 고 씨가 제 시선을 피하긴 했는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죽여준 뒤 아저씨도 죽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거라고 했어요. 야라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이게 부모 가슴 팍에다가 그냥 대못을 때려 박았네 인연이 이거. 아우 기집애 진짜. 아휴. 살았으니 다행이지 이거. 이 새끼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날. 아휴. 어쨌든 32살 고씨 이 새끼는 촉탁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고씨가 동반으로 이제 목숨 끊자면서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은비씨를 죽인 걸로 보인다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촉탁 살인의 미스터리 이렇게 알려진 거구만. 자, 은비 언니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요. 12시 반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동생 생각이 나요. 뭔가 동생이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했나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강은비 아시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보셔야 된대요. 가족은 지난 11개월 동안 은비씨 죽음에 감춰진 의혹들과 싸워왔습니다. 아빠, 저는 처음에 얘기 들으면서 같이 셋이 동반으로 이제 목숨 끊을 시도를 하다가 은비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셋이 시도했는데 왜 얘만 잘못됐냐? 왜 걔만 잘못되고 이 남자는 버젓이 그렇게 살아있냐고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 어머니에게 메시지 한 통을 은비씨가 보내왔습니다. 집으로 금방 간다. 어디에서도 은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없어요. 수사 내용이든 증거 기록이든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은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보는 내내 이건 타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이제 동반, 목숨 끊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뻔해 이 새끼 남자 새끼가 그런 걸로 이제 여자들 꼬셔갖고 집에 데려와서 뭐 성범죄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 이 새끼는. 개놈의 새끼가 챙긴 걸 봐요. 꼬라지 옷 입은 거 대가리만 커갖고 말라 비틀어진 메루치 새끼가. 여자를 얘가 어떻게 만나야겠어. 은비씨가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다. 오랜 시간 매진해온 미술을 뒤로하고 잠시 방황의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진로를 바꿔 1년 전 소방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다. 친구인데 술도 다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진짜 활발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은비가 임원이거든요. 1학기 때 축제 활동도 했고요. MT 가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부터는 학교를 좀 많이 빠졌어요. 은비가. 우울증이 있구나. 2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25년도 2월에 얘가 쓰러진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술 먹지 말고 제발. 근데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술 같이 마셔갖고 엄마랑 싸움이 많았다. 하지만 위험한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가족이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본인이 이렇게 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난해 5월 19일 점심쯤 얼마 전에 있던 음주 문제로 엄마랑 크게 싸우고 은비씨가 잠깐 외출한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한 저수지로 가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대. 그 친구인가 봐. 아르바이트 하루만 빠지고 자기 만나주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날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대. 여기부터는 조금 불안하니까 저는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따라 뭔가 좀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이 좀 힘들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니까. 저랑 얘기하면서도 고등학생 때 만났던 남자애랑 이제 휴가 나오면 보기로 했다. 너랑 이런 얘기하니까 다시 살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로를 받고 기분이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대. 그리고 저녁 8시 누가 오기로 했는데 정말 미안한데 돌아가 줄 수 있냐고. 자기가 택시비 주겠다고 해서 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멸치 대가리 새끼 만났나 보다. 숙박업소 관계자죠. 6시 19분쯤에 입실했다. 퇴실을 일찍 했어요. 19일 저녁 10시 42분에 여기서 나가셨네요. 누구와 어떤 연락하고 숙소를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면은 발견 당시 은비의 휴대전화 자료가 모두 삭제돼 있었어.
포털에 휴대전화 초기화 검색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건 진짜 다 날아가 있었어요. 거의 공장 초기화한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던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정보들로 확인한 거죠. 캡처된 사진은 고 씨의 집인 의왕시로 가는 택시 이동 경로였다. 캡처된 사진이라는 거 보니까 아까 그 15살 중딩한테 보낸 사진 있었잖아. 지도 같은 거. 뿌옇게 이제 모자이크 돼 있긴 했는데 범행 수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에 촬영된 은비 씨의 셀카 사진 2장이 있었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의왕시로 향하는 택시 안이었고 왜 찾아갔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우리 멸치 대가리는 은비랑 이날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동반으로 죽을 사람 관련어 검색하다가 은비랑 대화를 하게 됐다. 진술 봅시다. 저는 물에 빠지면 헤엄쳐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나는 가스로 질식 쌓을 거고 가스도 준비해놨다.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우리 집 왔어요. 그전에도 동반으로 이제 죽으려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은비를 만난 게 처음인데요. 은비가 가스로 먼저 죽자고 하면서 찾아왔대. 보스는 왜 죽으려고 그러면 생각했던 거냐? 그 생각을 했으니까 진술상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멸치대가리가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거는 지난 2024년 11월입니다. 카페 사업이랑 얘 무슨 코인 샀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5천이 생긴 거야. 그리고 여친이랑도 헤어지면서 4개월 전부터 죽으려고 했다는 게 이 새끼의 진술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연락 안 한 지 2년 됐어요. 죽기 전에 제 인생사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뒤지게 한 대 맞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체포 당시 고 씨의 휴대전화가 보니까 배달, 음악, 은행 앱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디지털 포렌식 해봤지만 은비와의 대화 기록은 복구가 안 됐어요. 대화 기록을 지운 이유는 뭘까? 그게 이미 제가 죽으려고 그런 전제로 만나서 이제 죽을 거니까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지웠습니다. 8일간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이 멸치대가리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고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은비 씨가 의왕까지 오는 택시비는 고 씨가 내줬고 가스통 등 죽으려고 준비한 도구들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것 같은데 이것도 고 씨가 다 돈을 냈어요. 제가 사면은 이런 거 은비가 돈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고 이제 돈 필요 없어갖고 은비한테 돈 안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인지 도구가 배달이 왔는데 고 씨의 계획은 실행이 안 됐고요. 그냥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수상한 동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은비야 와라 이게 아닙니다. 야 일단 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또 택배 왔는데 이 새끼 뭐해? 은비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인근 지구대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해제도 했어? 왜? 은비가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알려주세요. 은비를 파출소까지 데려다 줬고 은비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 된 걸 알면서도 왜 돌려보내지 않았나요? 저는 파출소에 데려다 주면은 경찰이 은비를 집에 데려갈 줄 알았는데 은비가 집에 안 간다고 저랑 있겠다고 기가를 거부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성인이니까 이런 거야.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 고 씨 집에 머물러 있던 동안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도 받았어. 야 같이 살았다 그냥. 그 병원입니다. 진료를 그날 하루 받은 거예요. 약 이름을 갖고 왔는데 잠 못 자고 공황장애가 있고 처방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에 약이 너무 과하니까 좀 줄여라. 그래갖고 약을 조금 적게 처방해줬어요. 은비 언니 말로는 동생이 진짜 죽을 생각이었다면 약을 왜 처방받냐는 거야. 그죠? 죽을 사람은 미래를 구상하지 않아요. 약을 계속 먹기 위해 며칠 뒤 걸 타잖아. 그럼 미래를 구상한 거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죽을 생각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시신 발견 이틀 전에도 언니랑 통화를 했어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 멸치랑. 너 혹시나 신고 같은 거 하지 마라.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소방관대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언니한테 보낸 거지. 보씨 집에 머무는 동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친구들에게 안부도 전했고. 영상도 찍어 보냈네요. 잘 살고 있다고. 잘 먹고 있고. 보씨 집에서 촬영한 짧은 영상들을 자기 SNS에도 올렸고, 아침까지 엄마랑 친구들 메시지에 답장도 했고, 다음날 죽은 거죠. 국가수 부검 감정 결과 은비 씨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공주 괜찮아 이러네. 이 모든 자료를 봤을 때 가스에 의한 사망이 맞아요. 얼굴이나 목에 특별하게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부드러운 베개나 이런 걸 사용하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가스 이렇게 관 넣어가지고 그 보라색 가스통 있었잖아. 그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마셨나 보다. 근데 혈액과 폐에서는 사건 현장에 있던 그 가스통 있잖아요. 보라색. 거기 들어있던 가스 성분이 안 나왔습니다.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체가 놓여 있었다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채취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채취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반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극미량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비닐 안에서 가스가 산소를 대체해 사망에 이르지만 질식으로, 근데 가스는 소멸돼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날아가나 봐. 몸 안에 있던 것도. 보씨 집에서는 은비 씨가 생전에 적어놓은 5장의 유서도 발견이 됐고, 직접적인 타살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그러네. 그럼에도 가족은 왜 은비 씨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야? 목숨을 끊었다고 치면은 같이 죽으려고 모였던 사람이,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 훨씬 어린 애가 죽었어요? 상황이 없어서 당황하고 그래서 신고를 못했대요. 그 뒤에 2차로 정량의 범행이 또 이루어져요. 타살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죽으려고 했다는 증거는 뭐가 있냐는 거죠. 겁은 많은데 또 사람을 쉽게 믿어요. 팔랑귀여서. 그래서 은비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일간 동거 끝에 은비 씨 혼자 죽게 된 이유에 대해 보씨 이 새끼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비 씨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죽으려고 도구도 제작하고 술도 마시면서 죽음을 준비했어요. 자, 근데 고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뜻밖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보자, 이 새끼 얼마나 미친 새끼인가? 원래는요, 서로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서로 술 마시고 힘든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 새끼의 이제 목적이었을 거예요, 애초에. 피해자와 성관계도 했나요? 100%지 뭐. 네, 은비가 먼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 제안해가지고 2-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죽기로 한 날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날 같이 죽자고 말은 했지만 특정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이 새끼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여자애가 나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혼자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네요. 은비가 같이 죽자는 날짜를 어기고 갑자기 혼자 죽어버렸대. 경찰 체포 직후 고 씨는 은비 씨의 사망을 확인한 경위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1층에서 술 마시다가 은비가 2층에 먼저 자러 간다면서 올라갔어요. 저는 혼자서 술을 더 마셨는데요. 새벽 4시 이후까지는 술을 더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어떻게 2층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5월 27일 오전 11시경 되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은비가 혼자 죽어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니요, 저도 곧 따라 죽을 생각이어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의 계획이 잘못됐잖아. 근데 15살 이 중학생은 왜 부른 거야?
봐봐. 옷 입고 화장하려면 좀 걸리지 않냐? 이런 걸 왜 물어봐? 죽기로 해서 만나는 건데 화장을 왜 따져? 담당 검사입니다, 이 양반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냐를 물어봤을 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 씨가 정량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건 5월 26일 밤 11시 이후입니다. 정량의 외모를 궁금해하고 내일 만남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고 씨는 함께하기로 한 22살 언니 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어갈 무렵 자러 가야겠다고 인사를 먼저 합니다. 멸치가. 죽였네 이 새끼가. 죽인 날 새로 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을 놔요. 계속해서 두 번째 피해자와 이러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고 사망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피해자가 그러면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두 번째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를 종료한 시점에 너는 어떤 경위로 첫 번째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됐냐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오전 11시경 눈을 뜨자마자 은비씨 시신을 발견했다는 고 씨는 사실 이미 1시간 전부터 정량과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꼬시고 있어요. 이거 봐봐. 어휴 괜찮겠냐? 너 술 먹다가 뻗는 거 아니야? 고생이잖아. 어제 괜히 늦게 재웠나? 뭔가 미안하군. 위층에 지금 여자 죽어있는데 이 새끼. 처음에 은비가 죽는 걸 보고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무서워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뻘소리를 너무 하니까 검찰이 계속 추궁했어요. 너 씨발 똑바로 말 안 해? 뒤지기 맞을래? 너 진짜 죽어볼래? 막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이 드러나. 사실 제가요. 때리지 마세요. 2025년 5월 27일 아침 11시쯤에 발견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발견했어요. 시체랑 하룻밤 같이 있었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1시쯤에 발견했다고 진술했어요. 아유 진짜 죄송해요. 이거 봐 5월 26일 맞잖아. 이 중학생이랑 카톡하고 있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 근데 이게 날짜만 하루 당겨지는 거지 모든 다른 진술들은 똑같습니다. 날짜만 바꾸는 거야 이 새끼가. 분명한 건 고 씨가 정량과 대화를 시작한 26일 밤에 은비 씨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은 은비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사실이냐? 부검 결과 은비 씨 몸에서 알코올이 안 나왔어. 뻗었다는 게 지금 죽었다는 얘기야. 뭐지? 근데 이 새끼가 직접 죽였다면 그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단 말이에요. 일정 시간 소주 한 병을 먹었더라도 한 7, 8시간 정도 지나면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010% 미만, 즉 검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랬다면 전날에 많이 마시지 않았거나 충분한 시간 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멸치가 또 이상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나 이런 것들이 씌워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벗겨서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비닐봉지를 쓰고 있던 원상태로 다시 묶기도 했대요. 은비씨 머리에서 비닐을 벗겨 토사물을 닦아낸 뒤 다시 비닐을 씌우고 끈까지 묶어서 발견 당시의 상태로 되돌렸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소리죠.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제안에 동의했던 고 씨는 다음날 바로 검사를 거부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게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100%는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려내는 게 100%의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은 한 95, 96%까지는 자신을 하더라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 한 5%에서 4% 확률로도 잘못 나올 수 있지 않냐? 확률상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을 여러 번 해봅니다. 10대 번 해요. 한 가지 질문만. 그러면은 96%의 확률에 10번 이상 도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오차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100%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질문을 여러 번 해봐 같은 거를. 8일 전 혼자 죽기가 두려워 은비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또 오피스텔 위층에 시신을 감춰둔 채 정량에게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죽자고 제안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 그냥 종합적인 점수만 매겨준단 말이야. 제 심박수나 맥박,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겠죠. 그게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스닥 마냥. 그럼 이 변화를 계속 관찰해서 전문가만의 어떤 해석 방법이 있겠죠. 그 화면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질문 하나에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같은 질문에 또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켰어. 근데 다시 또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을 볼 수도 있겠죠. 같은 질문 10번인데 뭐 8번은 참이 나오고 2번은 거짓이 나왔다. 그럼 참으로 보는 거겠지. 모르겠어, 그런 해석 방법은. 하지만 경험상 증거물로 쓰기는 아직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참고하기에는 꽤 정확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8일 전 혼자 죽기 두려워 은비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고 씨. 또 오피스텔 위층에 시신을 감춰둔 채 정량에게 자정까지 기다리다 죽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고 씨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더 있다는데, 이 새끼 의심스러운 거 존나 많네? 집에서 손가락 전용 펜뎀이 나와버렸어요. 이 새끼 뭐 했어? 이 새끼 진짜. 그리고 고 씨는 그날 저녁 새벽 15살 소녀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던졌다. 야, 개새끼 봐라 이거. 너 가슴 큼? 75B? 크면 누나임. 근데 진짜 처녀임? 내일 만나자마자 절해야겠다. 천연기념물이잖아. 너 손가락 잡아봐.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그냥 기분 좋고 쪼이는 느낌. 이런 경우가 사실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들어오고 뭐 PC통신 때부터 있던 일이야. 같이 죽을 사람. 그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음지에서. 그리고 대개의 남자 새끼들이 그걸 미끼로 죽으려는 여자애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애들도 어차피 죽을 거 뭐 한 번 한다고 뭐 어떻게 돼? 처음 본 남자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돼버려. 근데 남자는 죽을 생각이 없어. 애초에 이게 목적인 거야. 이게 꽤 많았어요. 그동안 사례가. 이 새끼도 같은 과인 것 같아. 이 새끼가 죽을 생각 없었어. 이 목적으로 꼬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었겠지. 지가 죽이지만 아니면은 같이 죽자, 너 먼저 설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자기는 안 죽어.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먼저 목숨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러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멸치의 동창입니다. 엄청 부자죠. 중학교 때 백화점에 있는 남자 옷 다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 입고 다녔어요. 엄마가 할 거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카페나 하나 해라 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하라 그래서 차려줬던 걸로 아는데요. 오, 이 새끼 부잣집 아들인데 교육이 잘못돼갖고 이 새끼가 정신병이 있나봐.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던 거야. 어릴 때부터. 왜? 엄마 아빠가 다 돈으로 해결해 주잖아. 얘는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없던 거야. 돈으로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초등학교 농구부에 고 씨가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고 씨한테 맞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뺨도 맞아보고 조금 불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플라스틱 줄넘기 그걸로 애들을 막 때리는 것도 봤거든요. 옆반에 있던 애한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빌려주다가 비번을 안 열어주니까 바로 부순다고. 부수라고 하니까 바로 부셔요. 그래서 야, 이 새끼 화끈하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걸요? 5, 6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얘가? 그게 갑자기 집안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5, 6천만 원으로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50억 원이 아니라요? 근데 어쨌든 카페가 잘 안 되고 여자친구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애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봐요. 고 씨가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신변을 비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대. 얘네 생활 수준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두 여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게 이 새끼의 주장인데 계속 그래도 사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새끼의 진술 그리고 현장 정황들을 토대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건지. 자, 우리가 말이에요. 시신이 있으면 사망하고 나서 부패가 될 거잖아요. 당시 에어컨이 작동됐고 이 안에 온도가 낮은 상태면
부패가 진행이 늦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5월 26일, 7일 이랬잖아요. 한참 더울 때네 에어컨 틀만 했어. 보통 하루가 지나거나 조금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겠죠. 시신 주변과 2층 난간 곳곳에 하얀 물체가 있는데 제습제나 탈취제로 보인다. 이것도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수분 제거긴 한데 시신이 발견된 2층 공간을 살펴본 전문가는 고씨 진술과 시신 상태 사이에 모순된 행동이 있대요.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몸을 펴거나 편안한 자세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망한 은비씨 입에서 토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닦아줬다는 게 불편하게 꺾인 다리는 그대로 또 방치해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넌 누구랑 한 카톡이지? 특이한 건 가스통이다. 비닐로 연결된 상태. 은비씨에게 사용된 가스통은 두 개 모두 가스가 소진돼 있었다. 가스가 배출되려면 먼저 밸브를 열고 배출구를 손잡이처럼 올려줘야만 가능한데 검색 결과 두 개의 밸브에서는 고씨와 은비씨의 DNA가 함께 나왔고 배출구 손잡이에서는 한쪽에서만 은비씨 DNA가 검출됐다. 이상한 건 또 있다. 소린데? 이 소리가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은비씨가 숨질 때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 66데시벨 나와요.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가스 틀어놓으면. 40데시벨 이상이면 수면 방해, 50 이상이면 각성이 발생한다. 여기가 지금 천장이 뚫려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거보다 실제 소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래, 근데 뭐 소리 못 들었다고 하잖아. 술 먹고 자서 그렇게 핑계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핵심은 은비의 사망에 고씨, 이 멸치 새끼가 개입이 돼 있냐 이건데 그걸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나 봐요. 은비씨의 시신을 두고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량을 유인했어요. 자고 있다는 22살 언니의 존재는 15살 정량에게 중요했을 거라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여자애가 혼자 아저씨 집이잖아. 얘한테는. 혼자 가기가 좀 그래. 단둘이 있는 게. 아무리 죽을 생각이었어도. 근데 또 다른 여자가 있다면은 같은 여자니까 경계심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여자 조력자가 의외로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같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안심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장치로 쓰였던 것 같아. 22살 언니가 있다는 것이 지금 15세였던 두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심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가 없거나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동반으로 죽으려다가 실패한,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새끼. 그렇다면 고씨가 정량에게 건넨 성적인 대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새끼 그냥 앙톡 킨 거야. 내가 볼 때 앙톡이야. 앙톡 이거. 아 맞다. 오픈 채팅방에서 제 키와 몸무게를 물어봤어요. 키랑 몸무게에 따라 가스 요구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그냥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고요. 짧게 한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갖고 한 말이 아닌데요. 제가 유혹한 게 아닌데요. 저는 그 정량 걔를 어떻게든 집에 보내고 은비 옆에서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오라고 해, 씨발라마. 이 새끼 뭐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 이거 좀 패야 된다니까요. 아 이거 패면 다 진술해 이 새끼. 고씨는 돌아가신 분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 자기의 욕구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게 전부예요. 이 새끼의. 이 새끼 말을 뭘 들어주고 있어. 그냥 존나게 패는 거야. 묶어놓고 응?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동동 매갖고 존나게 때리는 거야. 태팔 가지고 여기저기. 10분만 때리면 이 새끼 바른 대로 다 실토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냔 말이야. 나라가 그걸 할 수가 없어. 국제인권이사회에서 권고 내려올 거야. 암네스티 뭐 이런 데서 존나 암 걸리는 소리만 하고.
계속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적인 접촉뿐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충분히 제압돼서 자기가 통제가 완전히 되고 안정적이라는 상태일 때 피해자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만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이제 손가락 한담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뒷받침되는 거죠. 아니, 동반으로 이게 죽는 거 이거 아니야. 100% 아니야. 왜? 5월달 초에 복권을 샀어요, 이 새끼. 오살할 새끼 이거. 죽으려고 하는 새끼가 복권을 왜 사요? 복권이 있더라고요. 피의자의 쇼핑몰 주문 내역. 죽으려고 나면은 향후를 계획할 일이 없는데 이 새끼 쿠팡에서 뭐 존나 사요. 검찰이 확보한 고 씨의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꽤나 많은 화장품과 생필품과 운동 관련 제품들을 구입한 게 확인됐어. 이거 봐, 운동을 하잖아. 이 새끼 안 뒤져. 문비 씨가 집에 온 이후에 구입한 주방 도구도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쇼핑 품목으로는 어색해 보이고요. 정량을 만난 직후 고 씨가 추가로 주문했던 가스통은 그가 체포된 다음날 집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이미 일 다 벌려놓고 시킨 거 아니야? 뒤늦게 정황 맞추느라고, 그지? 근데 증거물 입수 과정에서 특이한 반응을 보였어요, 멸치가. 야, 뭐 존나게 많이 산다. 뭐 미네랄 파우더, 메모리 보드, 썬데이 모닝, 뭐 미스트, 수분 보충, 물광, 미세, 안개 스프레이. 야, 이 새끼 화장품 뭐 존나 사네. 야, 이 새끼 뭐야? 야, 존나 꾸며. 소유권 포기하는 것은 어떠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 환불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소유권 포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돈에 대한 집착은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일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면은 이제 주문한 물건들 반품해야 된다고 한 달간 보관을 부탁했대요. 집도 잘 산다면서. 정량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동반으로 죽음을 생각했었더라도 스스로 실행하지 않으면 살인이 된다고 말했던 고 씨는 이미 촉탁살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나 만약에 먼저 꼬라 떨어지면 님이 어떻게든 나 가스해주셈. 15살 중학생인가봐. 안 돼.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안 그럼 살인이잖아. 혹시나 덜 죽었는데 찾아오시면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 행이에요. 게다가 여자애들만 2명이면. 도진기 변호사 나왔네요. 두 번째 피해 여성한테도 내가 이걸 직접 실행하면 살인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거면 살인이 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인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아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을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개 호로 상놈의 새끼를. 이 개 상녀의 새끼. 에? 동반자살 사건 생존자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생존자 증후군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보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을 했어. 예, 이호철 변호사님 연락처가 맞을까요? 예. 저희가 고씨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냥 변호인일 뿐이고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 씨의 가족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집안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 씨의 가족들이 모여 산다는 건물에 가봤습니다. 잠시 후 멸치 대가리의 남동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선생님, 거기 왜 가시는 거예요? 말씀 좀 여쭐게요. 다음날 다시 한번 찾아간 집에서 이번엔 고 씨 아빠 만나봅니다. 우리 아방군데 약속이라도 하는 듯한 한마디 대꾸 없이 떠나버려. 사건 전 2년간 교류가 없었다던 가족들과의 관계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걸까요? 혹시 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끝내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씨, 이 새끼를 만나봐야 되는데 현재 수감 중인 고씨에게 접견 신청했습니다. 이 새끼가 수락했어! 오. 자, 그래서 수감 중인 교도소 찾아갔는데 근데 또 가면 이 새끼 만나기 싫다고 하나?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수용자분이 거부하신대요. 이거 봐. 이런 새끼들 뻔해. 100%야.
100%. 아까 거짓말 탐지기도 한다 그랬다가 막상 준비되니까 싫은데요? 이지랄했잖아. 싸대기 마렵네. 그래요?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접견 거부했고 1심 재판에서 4장의 자필 반성문 냈습니다. 숨진 은비씨에 대해 이런 말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은비와 저는 진짜로 가족들이 미웠던 게 아니라 사실 가족들을 사랑했구나 생각됩니다. 은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은비도 살고 싶어 했을까? 은비와 정량 덕분에 자기는 산 목숨이라고 생각한대. 이 새끼 어떡하지? 이 새끼 교도소에 담당 일지는 없어요? 피해자 사과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언니, 은비 언니의 말이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이제 설명해주는 말인데 잘 봐봐요. 고통스러운 건 피해자인데 모든 게 다 그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가해자의 형을 줄이느냐 마냐가 초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 법이 약자의 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를 누가 구분해줘요. 법은 약자의 편도 아니고요. 그냥 사회가 원활히 굴러가는 기름칠이에요. 그냥 윤활유 같은 겁니다. 절대 누구의 편이 아니고요. 누구의 감정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속된 매뉴얼대로 처리만 할 뿐! 그 반복에 의해 사회가 원활히 굴러가는 거니까 이게 전부야. 뭐 피해자를 위로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거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해자의 형을 줄이느냐 마냐가 초점인 것 같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은 나라의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를 처리하는 사람은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담당자는 검사예요. 그럼 피해자는 대체 뭐냐?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증인일 뿐이에요. 증인. 민사사건으로 피해보상하냐 마냐 할 때만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검사가 나라법 규칙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법을 위반했으니 나라법 위반한 새끼의 형이 이 정도가 맞냐, 줄여야 되냐 올려야 되냐 이걸 따질 뿐인 거죠. 사실 심정적으로는 뭐 그런 멘트는 날려주지만 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피해자의 어떤 감정 고려, 앞으로의 인생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해줍니다. 되게 냉정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이 사법 시스템을 통해 뭐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든지 보상을 받고 싶다면은 그 가해자 새끼만큼의 내가 괴물은 돼야 돼. 그래야 걔랑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고소 당할 일을 당연히 하지 말고 고소해야 될 일도 겪지 말라고. 은비씨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3일 전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증거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공소장이며 증거 기록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탄원서 제출하고 했어요. 이것도 변호사 사서 고소를 따로 하고 그러면은 되는 건데 그냥 경찰한테 맡겼나? 경찰이 어차피 인지수사하니까. 근데 재판부가 의견을 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을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사건 기록을 읽어본 뒤 딸의 죽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고시 쪽에서 저 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희도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살 거 아닙니까? 정황상 봐도 은비가 억울한 것 같은데 저희는 못 살죠. 멸치 이 새끼 방조죄. 그러니까 은비 씨가 직접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이 났나 봐. 방조가 돼버렸잖아. 살인죄가 아니라. 그걸 따질 수 없었겠죠.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면은 보통은 이제 피의자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죄 아니고 많이 봐줘야 미수야. 결심했지만 시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징역 3년 받았네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 약취 유인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 그 중학생 불러온 게?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 치료와 상담받으며 삶의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방조 사건에서 징역 3년은 어떤 처벌일까요?
이번 사건처럼 그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1년에서 10년 이하가 방조의 법정형이고요. 3, 4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 정도예요. 이번이 특별하게 적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죽을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자살인지 사살인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죽을 의지자가 맞나 싶은 생각은 있죠. 검찰은 왜 멸치를 방조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인의 증거가 없는 거지 뭐. 우리나라 형법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과 방조의 행위만 구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계에 의한 촉탁, 살인이 아니니까 방조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 카테고리가? 쟁점은 첫 번째로 피의자가 동반으로 죽을 생각이 있었냐? 두 번째로는 살인 행위에 나아가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냐입니다. 같이 죽을 의사가 있었는가는 정황만으로 증명할 수 없고 내심이니까 뭐 죽으려고 준비한 도구를 고 씨와 은비 씨가 함께 만들었다는 걸 고려할 때 검출된 DNA 역시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로 보기. 실종아동보호법 등 기타 혐의 포함해서 방조죄의 최대 형량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최대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가장 많이 받게 하려고 노력은 했네. 검찰은 억지성도 좀 보였을 것 같아. 전문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게 아쉽다. 죽음의 의지를 판단할 때는 결국 정황으로 보는 거거든요. 고 씨가 생필품을 주문한다든지 로또를 산다든지 이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죽음의 의지가 있었냐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 물론 인지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꽤 신뢰가 있는 분이잖아, 도진기 변호사. 근데 이분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보여요. 떨어져서 그냥 바른 말밖에 할 수 없는 위치의 인터뷰인 것 같아. 애초에 이 자리가 뭐 내가 죽으려고 할까 말까 하면서 로또도 한번 사볼 수 있고, 아 씨발 로또 이번에 안 되면 죽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내심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나는 이게 객관적이라고 보거든. 근데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듯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사람은 죽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만 단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 이건 그냥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애초에 그런 포지션으로 섭외해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그 알이 결국은 뭐야? 갬성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왜? 시청자들의 마음을 위해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있다.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 내심의 의사라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로또 사고 뭐 냄비 사고 이것도 다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지. 판결에서도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은 자기는 죽을 의지 없이 동반으로 죽자고 포션해서 상대방은 죽게 하고 자기는 죽음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사람을 속여서 죽음으로 이끈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자살 결의라고 해서 일종의 위계살인으로 불리는 그런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3자가 이제 와서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은 법에 허술한 점을 이 멸치대가리가 잘 파고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완돼야 돼, 이게 법이. 같이 죽자는 논의를 한 자체부터가 일단 잘못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누가 봤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신림동에서 조선이 칼 들고 막 지랄했잖아. 그런 사건 몇 번 일어나고 나서 칼을 쏘지만 해도, 아니면 인터넷에 장난으로 글만 써도 신고가 가능해졌잖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를 방지하려면, 법의 사각지대를, 모순을, 취약점을 없애려면은. 살인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쩌면은 진짜로 그 누구야, 은비, 걔는 진짜로 죽으려고 찾아왔던 거긴 하니까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예를 들어 뭐 화장실 간 사이에 가스 마셨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뒤늦게 보고,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의심을 좀 줄일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말을 그 뒤에 지어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강제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마시게 했을까요? 같이 뒤집어 쓰고, 야 마시고 있지? 나도 마신다, 잘 가라. 근데 자기는 안 먹고 있던 거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지난주에 2심 선고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징역이 1년 더 추가돼갖고 4년 받았어. 모든 걸 유죄로, 1심에서 무죄였던 게 유죄로 인정해줬는데 근데 1년 늘었어요. 억울한데 인정이 안 됐다. 스스로 목숨 끊는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것에 공동정범으로 나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자살 관여죄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피의자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계속 이런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지 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90년도 막 이럴 때부터도 계속 있던 일이에요. 이거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일종의 사기야, 기망행위야. 죽자는 약속을 해놓고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던 거잖아. 그러면서 가는 마당에 한따까리 하자. 그걸 애초에 노린 거거든, 이 새끼가. 옛날부터 많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방송이 뭐가 느린 것 같기도 해. 막 유행어 같은 것도 막 몇 년 지나야 그때 시작하고 막 하잖아. 방송이 의외로 되게 느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1484회 가스통과 죽음으로의 초대. 의왕 복층 오피스텔. 이 새끼 근데 집도 잘 산다는데 그 아까 집 사진 보니까 뭐 거지꼴로 해놓고 살더만. 이 새끼 뭐 미스테리한 새끼네. 가족이랑 연 끄는 건 진짜 같긴 해요. 가족의 지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이런 개 비응신 메루치 빡대가리의 범죄 사건이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봤던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애초에 여자가 목적이었고 죽을 생각 없었고 이 새끼가 여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이 왁구바사리가 많이 이제 불쌍한 새끼라서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앙톡 키고 막 그러면서 어플로 이제 여자 만나는 방식도 고작 이 정도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 새끼가 아닐까. 뒤지게 때리면 다 똑바로 말하게 돼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잘 나온 거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